안녕하세요. 지음영차 용인 시청점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오시는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차를 못 마시겠는데요? 보이차에 얼음 띄워서 마셔도 되나요? 보이차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마셔도 돼요? 과일이랑 같이 먹어도 되죠?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차 마시면서 땀을 더 흘려야 하나요? 여름에는 쉬었다가 가을에 다시 올게요. 제 주변에서 차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 여름을 맞는 분들이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이 따뜻한 차가 생각이 나지만 날이 더워지면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름에만 복날을 챙기면서 이열치열 뜨거운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날이 덥다고 해서 차가운 음식만 자꾸 먹으면 속이 점점 더 냉해집니다. 우리가 계절 때문에라도 차가운 음식을 먹었다면 이 따뜻한 차를 마셔서 몸속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해진 몸으로 맞이하는 겨울은 너무 시리거든요. 차를 차답게 마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도구를 이용해서 따뜻하게 우려 마시는 방법을 먼저 추천합니다. 보이차는 우리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차를 마시고 땀을 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실 여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땀을 흘릴 일이 잘 없습니다. 왜냐면 실내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차를 타고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활동을 하고 또 차를 타고 퇴근해서 집에서 샤워하고 냉방기를 켭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땀을 흘릴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중교통으로 움직이면 그나마 땀을 좀 흘리고요. 몸을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땀을 흘리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무실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땀을 흘릴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저는 땀이 잘 안 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뽀송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고 직장으로 빼내듯이 피부에서도 이런 입출 작용이 일어납니다. 땀을 잘 흘리지 않는다는 건 피부에서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땀으로 빠져야 할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내 안에 그대로 머무른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따뜻하게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찐 땀을 빼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이차는 따뜻하게 마시는 게 좋다인데요. 이렇게 계절적인 이유로 또 내 몸에 열이 많아서 아니면 제가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데 차를 마시고 싶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냉침 보이차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시원한 느낌이 나서 여름에 마시기 좋은 차도 몇 가지 추천해 보겠습니다. 무량산 보이 산차를 이용한 냉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수를 준비하고 500ml당 2g 정도로 찻잎 양을 잡습니다. 2리터 생수라면 6g에서 7g 정도로 찻잎 양을 잡으면 됩니다. 저는 냉침 후에 찻잎을 깔끔하게 버리기 위해서 다시백을 주로 이용합니다. 세차한 찻잎을 그대로 정수에 넣고 최소 2시간에서 반나절 정도 우려낸 뒤에 차를 마십니다. 찻잎을 넣고 냉장고에 바로 넣었을 때와 상온에 두었을 때를 비교해 볼 텐데요. 우러나지 않은 찻잎을 냉장고에 바로 넣으면 상대적으로 차가 덜 우러납니다. A few moments later. 똑같이 2시간 정도 냉침을 시킨 모습인데요. 탕색에서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또 이동하면서 냉침한 차가 많이 흔들리면 이렇게 거품이 나기도 합니다. 이 거품은 뜨거운 물에 차를 우렸을 때 생기는 거품과 똑같은 녹말 성분이니 마셔도 무방합니다. 따뜻하게 우린 차를 식혀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를 우린 뒤 상온에 두거나 냉장고에 넣는 방법인데요.
냉장고에 넣기보다는 상온에 두는 쪽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린 차의 온도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지 차의 맛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급하게 차를 마셔야 하니까 다 우린 뒤에 얼음을 타도 되냐고 묻기도 하시는데요. 물론 차의 온도가 식기는 하지만 얼음이 녹으면서 차의 농도도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차와 숙차, 각각의 냉침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차는 우리가 뜨거운 물에 우릴 때 카페인이나 탄닌이 더 잘 우러납니다. 이는 어린 생차일 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에 우리면 뜨거운 물로 우렸을 때보다는 떫은 맛이 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숙차는 제차 방법상 탄닌이 많이 발효되고 숙성되어서 떫은 맛은 생차보다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하지만 온도를 낮게 해서 마시면 이 숙차 특유의 숙미나 악퇴향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침을 한다면 생차는 5년에서 20년 사이의 차, 숙차는 시원한 느낌을 가진 무량산 지역의 차나 20년 이상 발효가 되어 숙미가 많이 사라진 숙차를 추천합니다.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시원한 느낌이 든다니 그게 무슨 얘기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차갑다, 뜨겁다는 온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시원하다는 내 몸에 도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탕에 들어가거나 국밥을 먹은 뒤에 시원하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 몸에 막힌 부분이 뚫렸을 때 우리는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원한 기준을 주는 차가 있고요. 또 마셨을 때 입에서 가벼워서 시원하다고 느끼는 차도 있습니다. 숙미가 적은 숙차나 맑은 생차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 여름에 마시기 좋은 보이차도 추천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름이면 대엽산차를 개완에 종종 우려 마셨는데요. 최근에 들어온 경덕진 다관에 우렸더니 향은 물론이고 미끈한 맛까지 잘 살아나서 요즘에는 다관을 주로 사용합니다. 만약 차오를 사용해서 대엽산차를 우린다면 높은 조형의 준이차오가 좋겠습니다. 4g 정도 넣어서 우린 뒤에 찻잔에 따르고 잠깐 식혀서 마십니다.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미지근한 정도로 식혀서 마시는데요. 이때 대엽산차의 맛이 훨씬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다관에 우릴 때는 4번 정도 차를 우려냅니다. 식사 후에 또 기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 차를 마시면 개운하고 힘이 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93년) 성차사 타차는 제가 최근 마신 숙차 중에 가장 숙미가 적게 느껴지고 또 보리차처럼 달큰한 맛이 느껴져서 추천하는 차입니다. 여름에는 열대야로 자면서 땀을 많이 흘렸거나 또 장마나 태풍으로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럴 때 마시면 정말 좋을 차예요. 입안에 들어오는 느낌도 강하지 않고 매끄럽게 넘어가는 데다가 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집중해서 차를 마시면 차분하게 몸을 깨워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시리즈는 지유에서 주문 제작한 보이차 라인입니다. 2011년 낙생호부터 최근에 나온 춘풍해수까지 모두 냉침해서 드시기에 좋은 차입니다. 싱그러움도 살아있고요. 지유명차 포랑산 시리즈 특유의 부드러운 밀향과 단맛이 기운을 살려줄 겁니다. 지유명차에서 주문 제작한 무량산 지역 차들도 냉침해서 먹기에 좋습니다. 앞서 설명한 포랑산 시리즈보다는 단맛이 덜하고 살짝 텁텁할 수는 있습니다. 무량산의 많은 차 중에서 2가지 정도를 추천하자면 무량산 보이 산차와 3년호합 생타입니다.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어서 여름 한철 냉침용으로 마시기에 좋습니다. 지금 느끼는 여름이 내 남은 인생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여름은 점점 더 길어지고 더워진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기후 변화를 보면 어떤 여름이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 환경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을 이해하고 바꾸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더위에 지지 말고 차 생활로 이겨내는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도 여러분의 차 생활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